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의 대체 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는 또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90 선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정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들의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경제지표 역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 역시도 7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74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300선을 회복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3,300선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3,308선, 7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잘 가고 있었던 우리 코스닥 지수, 오늘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덜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03%의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47선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4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517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301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697종목, 5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59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53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35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1,800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0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91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원 초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에 부합이 된다면 주가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그 기대감 덕분인지 잘 가고 있습니다.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잘 가지고 있는데요. 1.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리온은 그렇게 좋지 못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65%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6만 8,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S-오일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9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바이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탄력이 굉장한데요. 17%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3,9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전산업을 살펴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거래되는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7.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5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우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000원에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대 급락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짚어보시면요. 신풍제약입니다. 26%대 급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결과 이 주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을 악재로 받고 주가가 지금 급락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앞서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오늘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기술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은 형성하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좋습니다. 7%에 가까운 상승률을 연출해주면서 2,91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티플렉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1% 넘게 올라주면서 4,68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까지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주가는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5만 3,3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스펙 5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장대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그래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56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기계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6%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1.04%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도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철강 및 금속 업종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 상황이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건설과 반도체 업종은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신 서비스와 IT 하드웨어, 컴퓨터 서비스 업종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제약 업종에서 1%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과 인터넷, 섬유 의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LG전자,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HMM과 삼성전기, 셀트리온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바깥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주말 동안에 장마가 온다고 네. 하더니 또 날씨가 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화창하게. 오늘은 제가 또 야외 촬영하러 나갈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아, 않으신가요? 네. 뭐 어떤 걸로 하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분 경제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서 5%에서 6%가량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서 또 새로운 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떠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긴 했어요.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네. 선박 수주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삼성중공업은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의외로 또 삼성전기가 크게 또 뛰어오르면서 삼성그룹주들을 좀 이끄는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오, 그러네요. 6.2%까지 고점 오르면서 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리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최근에 5월 이후로 가장 좀 높은 고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전문가님? 일단 외국인이 네. 4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이 수급상 장점으로 네.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근데 기관은 좀 팔았어요. 기관 팔긴 했는데 어쨌든 기관의 매도세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강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양호한 실적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도 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기 2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오. 컨센서스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뭐 2,860억 뭐 DB 금융 투자에서 밝혔는데요. 3,092억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 절대적인 수치도 좋지만 이 역대 2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가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죠. MLCC 삼성전기 MLCC가 뭐 이렇게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처럼 네. 그런 계절적인 영향보다도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사이클을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해보는데 2분기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CC가 이제 적층 세라믹 캐퍼시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상황들이 더 너무 좋아지고 있다. MLCC 상황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MLCC는요. 이 삼성전기가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MLCC 시장에 이 호재 여러 가지 시장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점이 삼성전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분기 기준을 뭐 알아봤어요. 그럼 올해 기준 영업이익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올해 삼성전기 영업이익이 네. 1조 3,234억 원으로 기존보다 한 4%가량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이제 또 60%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네.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실적을 꾸준히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는 천진 공장에 전장용 MLCC가 추가되면서 제품군이 또 다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자, 아무튼 뭐 이런 공급자 주도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상승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올해 영업이익이 예전보다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담으시고 삼성전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기를 담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기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매기가 좀 이쪽으로 많이 쏠린 상황에서 삼성그룹주들 가운데서 새로운 주도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삼성전기 MLCC가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어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또 큰 호재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이 100% 이게 호재를 막 이렇게 단기적인 호재를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도 돈이 몰리는지, 네. 돈이 몰리는지 아니면은 그런 추세나 수급 같은 경우도 다변화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그룹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눌린 만큼 다시 한번 또 상승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예전에도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삼성전기 우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제서야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세 상황이 이제는 뭐 한 두 달 동안에 가장 또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가장 높았어요. 1월에 네. 22만 3천 원대로 가장 높다가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20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20만 원이.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이 좀 갈만한 그런 상황이 삼성전기로 보여지고요. 다른 삼성그룹주들도 좀 같이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는 근데 최근에 좀 그렇게까지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는 뭐 오늘 8만 1,000원까지는 올라붙었는데 네. 이게 뭐 크게 변동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삼전인데 삼성전기도 삼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그룹주들도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어느 게 또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호재만으로 따지면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이런 뉴스나 호재에 이 신뢰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기가 크게 올라줬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요즘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스닥 시장의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닥 대표들의 평균 스펙이 공개됐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협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55세 네. 평균이 55세, 오. 55.2세 서울대 출신 이공계열 오. 전공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평균이에요, 평균. 네. 자, 그래서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40대, 60대 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계열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문과 경영학을 전공해야지 네. 이 경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계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또 코스닥도 그렇고 과학 기술 업종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기술력이 있어야, 자기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20계열이 더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기 편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도 보면요, 그 교수님들이 많이 회사를 차리시더라고요. 오. 교수님들이 네. 20계열 교수님들이 본인이 하던 뭐 연구하던 그 분야가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면 반도체, 뭐 아니면 뭐 물리학,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화학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생물학 이런 것들로 회사를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리학적인 뭐 기계를 막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상용화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도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래도 그래도 뭐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네. 많은 편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60대가 많아졌다는 거죠. 오. 60대가 많아져가지고 60대 이상의 CEO 비율이 2019년에 27.6%였는데 2021년에 36.7%가 돼가지고요. 네. 최근 2년 동안 9.1%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연령층이 높아졌다. 네. 코스닥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코스닥도 이렇게 좀 고령화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팔 걷어 고치고 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스티브 잡스라던가 젊은 시절 스티븐 잡스 이런, 아니면 빌 게이츠 등등이 생각나는 그런 지수가 또 코스닥 지수인데, 네. 이제는 60대가 상당히 많아진
지금 3명 중에 1명이 60대 이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스펙하면 이제 신입사원들의 평균 스펙 이런 거는 익숙한데 뭔가 CEO 분들의 평균 스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닥 협회에서는 이런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를 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내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한국 경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밝히고 잘못된 점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 나가려는 뭐 이런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예전에 사실 코스닥 하면 젊은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연령대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CEO들이 이제 상속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상속. 네. 그래서 회사 개별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정체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체 주가가 이렇게 고성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좀 약간 정체돼 있을 수 있다. 코스닥이 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가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돼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좀 저는 뭐 생각이 되고, 왜 그러면은 일단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를 내려면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이제 상속세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 만약에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100,000 원에 대한 상속세 퍼센트로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물기 위해서라도 좀 주가가 안 오르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기 전까지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세 경영, 3세 경영까지 내다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CEO가 이제 젊은 CEO 단기 투자를 하실 때는 젊은 CEO의 기업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단기 투자로 승부를 보겠다 하면은 웬만하면 이 CEO들의 나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EO들이 이제 좀 젊은 CEO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또 심하고 네. 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라던가 사업 경영을 이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경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나만 이제 이걸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2세한테 물려줄 것까지 생각한다면요,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회사를 단기간에 키우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막 빚을 막 끌어 써가지고 막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나이가 든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서 지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상속을 이렇게 고민하는 경영자의 경우는 그래도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다 팔고 도망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책임 경영으로 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그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이제 상속세를 낼 시점까지.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낼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경영자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는 아니면은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회사 출퇴근을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속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약간 노후화된 기업이나 예전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주가가 잘 안 오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기다리고 아니면은 물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전략이 없다, 그리고 인내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냥 보초 세워놔가지고 오래 가져갈 자신이 없으면 빠져나오는 게 낫고, 아니면은 이거를 버틸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연령층이 높은 뭐 70대, 80대 이런 경영자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몇 번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 한진칼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한진칼 전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많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주가 올라가는 것들은 2세 경영, 3세 경영에는 좋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심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일부러 들어가서 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지닌 이런 기업들 일부러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주식 그 수익 차익을 거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이런 경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경영인 현황을 조사해서 네. 이제 60대 이상이 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업 승계 방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 요건 뭐 이런 것들 준수가 어려워서 활용도가 낮은데 이런 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정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규제 완화 뭐 등등 여러 가지 감사를 면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도의 개선 시급함을 정부는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중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을 재무제표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에서 경영자가 70대, 80대, 뭐 90대 이런 기업을 들어가면요 거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돈 벌기 편하다. 이 점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CEO와 관련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세와도 좀 맞닿아 있고 투자 성향과도 맞닿아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오진성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사막 콘덴서 63,352원, 평단가 19% 7만원, 다시 갈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막 콘덴서는 오늘 62,300원에 시작을 해서요. 61,4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친환경차 설비 투자 확대. 친환경차 설비 투자 확대. 네. 이거 지금 친환경차 관련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닌 회사입니다. 이 사마콘데서는 굉장히 회사 재무 구조는 탄탄한 그런 경우로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로템 등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그러면은 현대그룹주 중에서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BMW, 아우디 등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와도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부품주로서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계약을 이어오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그 오영주 회장이 5년 전부터 현장에서 뭐 연구진들을 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회장이나 뭐 사장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멀리서 지시 내리고 이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분은 이제 일선에서 현장형 오너다라는 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즉각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마콘다에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1월 26일 날 81,800원, 81,800원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62,000원대까지 올라서가지고 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서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괜찮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마콘데서는 기업 내재 가치 자체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PBR이 약간 높다는 거는 좀 약간 단점이긴 한데 3.65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영주 회장이 16%가량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막 지휘하고 굉장히 또 책임 경영, 현장형 오너다,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공단이 7.99% 갖고 있어서 이런 점에 봤을 때는 국민연금도 좀 믿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믿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세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자본총계가 이것도 뭐 꾸준하게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자본총계 회사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도 38% 굉장히 빚도 별로 없고요. 유보율이 1555%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본금 쌓아 놓은 것도 많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6352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도 수익권이라서 뭐 크게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꾸준히 가져가시다가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 지금 한 6만 한 3천 원대까지 되시면은 비중 절반 매도 취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추종 전략으로 좀 끝까지 따라가보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셨을 때도 주가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40조 원대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 반도체 호황에 올라타면서 순이익이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세가 있은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 디램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들도 좋고 뭐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여겨볼 게 배당 성량이 네. 굉장히 올라붙고 있다는 거죠. 배당 성량. 2016년에 17.8%였습니다. 자, 그러다 2017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14%. 자, 그래도 2018년에 22%에서 2019년에 45%. 그리고 2020년에 78%까지. 급등했는데요.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배당주로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가 뭐 성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막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당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회사의 미래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오너가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배당을 올리는 기업들은 다 잘 됐어요. 대부분. 뭐 물론 잘 안 되는 기업도 있었죠. 배당 올리는 기업들 중에서도. 근데 그 뭐 예전에 뭐 S-오일 사례 같은. 근데 S-오일도 네. 지금 그렇게 S-오일 배당 낮췄다가 지금 다시 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좋아진 S-오일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배당을 막 이렇게 올리는 회사가 갑자기 막 고꾸라져서 망하고 이런 회사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우리가 주식은 어느 정도 이 운에도 맡길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천재지변도 있고, 그렇죠. 뭐 공장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수주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업황 자체가 진짜 천재지변, 완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근데 배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걸 보시면요. 배당이 올라갈 때 회사가 좋아지는 경우가 한 90%고요. 배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경우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확률이 그래도 10%
뭐 1%라도 높은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90% 배당이 올라가는 기업은 확률상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처럼 이런 명품주는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또 순이익도 올라가고 하니까 큰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96,800원부터 떨어져서 지금 이제 8만 원대 약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7만 원대까지 흔들리는 양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바닥을 찍고 역시나 올라붙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1% 가량 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 이제 8만 1,000원 올라가서 위로 8만 2,000원, 8만 3,000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배당 성향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주로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300선 위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33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이 마감까지도 빨간불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전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